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선택을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이것이 뭔지도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달라져? 이러고 있는데 시대는 확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진짜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희생양은 애들인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대학의 그 명사특강 가서 막 1,500명 학생들 앞에서 제가 강의할 때가 있어요. 쫙 앉아가지고 이 대학생들이, 전 대학생들이 희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 기성 세대하고 너무 똑같아졌어. 똑같아진 것뿐만 아니라 더 못해. 그래서 저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아이들이 희망이에요. 걔네들은 경청을 배우거든. 적어도 딱 쓰면 애들이 쫙 보고 있거든. 경청이란 그게 좋은 성품인 거예요. 근데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되면 우리 인간이 다 로봇가 되냐? 아니에요. 더 인간적이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런 경청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시대 속에 이미 너무 많이 배출돼 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도 이 사람의 핵심 줄거리가 뭔지 몰라요. 책을 읽어도 이 책 속에 있는 논지가 뭔지를 주장할 수가 없어. 요약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로 크고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통신 기술과 모든 분야의 융합을 이루는 시대예요. 이 정보통신 기술,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생명공학, 코딩, 나노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뭔가 이런 어떤 기술력, 정보력, 뭔가 이 통합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 속에 이제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인터넷으로 제 강의를 녹화하느라고 이렇게 놓고 녹화를 찍는데, 시계를 보려고 요거를 이렇게 키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찍는 사람에게 뭘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는가?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이러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지니가 갑자기 대답을 툭 튀어나오는. 지니가 갑자기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이러면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이 녹화를 하고 있는 데라 기가 막혀서 막 끄고 쟤 좀 봐, 막 살았어. 그러니까 죽어 있는 줄 알고 이 시계 보려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진짜 심각한 시대예요.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그 로봇가 하는 이 역량이 너무너무 지금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롭게 하는 로봇,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로봇, 이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채워주는 로봇, 막 여러 가지 로봇. 근데 로봇의 영역이 거기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킬러 로봇을 만들면 얘는 그냥 이 감성이 없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그냥 이렇게 그 조준된 대로 그냥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다가 이 킬러 로봇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자, 이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제 뉴스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 어떤 특징이 뭘까? 어쨌든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과 사물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지는 초연결 사회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와 협력이 키워드가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공부했던 전공을 가지고 이런 그 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학문과 융합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는 사실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두려움이기도 해요. 이 속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조금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또 이런 시간 아니면 또 깊게 또 생각해 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한번 좀 보면 21세기 인재의 핵심적인 그 16가지 기술, 그래서 21세기의 그 핵심 기술은 먼저 크게 3개의 단락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기초문해, 하나는 역량, 하나는 인성자질, 이렇게 3개의 역량으로 나뉘어져서 이 기초문해에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해, 수해, 과학문해, ICT문해, 재정문해, 문화 및 시민문해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량에는 역량, 컴피턴스, 능력, 역량 이런 거 되겠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역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사소통은 하나의 기술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소통,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건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21세기에는 어마어마한 역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어느 대학에 명사초청 강연을 갔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소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돼가지고 저랑 눈을 마주치면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은 그 몇백 명의 학생들 중에 한 3-4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면 제가 그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쟤네들이 리더구나 벌써 알겠던데요? 벌써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역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벌써 소통하는 능력이 딱 돼 있어가지고 막 애들이 정신없이 이것만 쳐다보는 애들이 갑자기 눈 떠가지고 뭐야?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러면 이 눈 떠서 듣고 있던 애들이 그래서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리 와, 나 따라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죠 여러분? 참. 그래서 요즘 이제 한번 보세요. 옛날에 괌에서 그랬나 보다. 괌에서 여러분 괌에 가면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괌에서는 법으로 길을 가면서 그 스마트폰 하면 법으로 벌금 내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에.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의 소통이 이제는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이렇게 하소연을 해도 쟤는 왜 저렇게 지소리를 저렇게 하나 이러고 있는 시대 속에 살 수 있어요. 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것이 역량이에요.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기가 막히게 어떻게 이렇게 일찍 빨리 이렇게 현명할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좋은 나무 성품학교를 들어오신 거죠. 네. 우리를 위하여 박수! 그래서 이 인성 자질이 아주 중요한 21세기의 그 자질이에요. 그래서 이 인성을 학생들이 그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인성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 좋은 성품이란 갈등의 위기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셨죠? 저한테 들으셨죠? 그게 인성 자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성 자질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13년 전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 시작할 때 많은 엄마들이 이런 질문했어요. 우리 집에서도 착한 애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태여 좋은 나무 성품학교에 보내서 더 착한 애 되라고 가르칠 필요 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좋은 성품은 착한 애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내가 어떻게 이 갈등과 위기일 때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좋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성의 자질이라고 3가지의 중요한 21세기의 역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아이들의 호기심, 주도성, 일관성, 도전정신, 적응력, 리더십, 과학 및 문화 이런 것들이
그 인성을 만드는 중요한 토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